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캐시우드 2030년까지 비트코인 150만 달러 갈 수 있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창업자인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CNBC 이 스쿼크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약 6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고, 이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이 100만에서 150만 달러 사이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30년 목표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약 65만 달러,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이다. 현재 약 9만 달러 수준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15년 비트코인이 250달러일 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자산관리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2015년이면 굉장히 빠른 시기죠. 이런 투자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부분은 정말 이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안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규제 명확성, 그리고 전통금융 채택 증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를 꼽았다고 합니다. 현재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비트코인 상승의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보면서, 이번 행정부에서는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완화가 헬스케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는 또한 이 비트코인이 단순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넘어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자산 배분 담당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존 자산들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이 투자자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게 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완전히 다른 자산 클래스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그런 흐름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과거 반감기와 인플레이션 하락 간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큰 상승세를 보였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0.9%로 감소했던 시기마다 이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하락과 이 과거 반감기,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관계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볼만한 지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올 가격 상단 13,500달러로 상향, 이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의 전망인데요. 크립토컨트 CEO인 주기영 대표가 2024년 비트코인이 가격 상단 목표가를 13만 5천 달러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2월 분석에서 2024년 비트코인 목표가 상단을 11만 2천 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더 올린 거죠, 지금. 그리고 주기영 대표는 이 같은 예측은 ETF 및 기타 금융상품을 통해 시장에서 유입되는 자본 흐름을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이 전망이 현재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ETF나 이제 금융상품을 통해서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그만큼 이제 거대하다는 거죠. 그걸 인식하고 지금 전망하는 가격을 올려서 잡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투자자들에게 현재 선물 시장이 과도한 레버리지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 테더의 무기한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가 2024년 초에 비해 약 2.7배 이상 과도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레버리지는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으며, 연쇄적인 청산이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조정 가능성들도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컨트의 이제 또 다른 분석가인 퍼시벌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일부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보고 있고, 그는 장기 보유자 전체가 이 가격대에 매도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 중 다수는 더 높은 가격대를 기다리며
매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의 대전환이 시작된다. 시장을 뒤흔들 5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구장창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5가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결국엔 규제 환경이 개선된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 친화 암호화폐 정책으로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채택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채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신규 암호화폐의 등장인데요. 이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2024년 민코인 열풍 이후에 2025년에는 독창적인 기능과 높은 수익 가능성을 가진 신규 암호화폐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현재 이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3조 40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4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ETF 확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성공에 힘입어서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의 암호화폐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리플이나 솔라나, 에이다가 이제 잘 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세장 도래 2025년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강세장이 시작되는 해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암호화폐 역사적으로 강세장은 이 반감기 몇 달 후에 시작됐는데 이번 강세장은 더욱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의 행보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요. 이 비트코인의 재산 대부분 투자, 보건부 장관 지명 케네디라는 기사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표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비트코인을 자유의 통화로 지칭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 비트코인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대요. 케네디는 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영상에서 나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다. 1년 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집으로 돌아가 대부분의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나는 완전히 전념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완전한 팬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지지 이력을 이제 보여주면 케네디는 오래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옹호하면서 이를 탈중앙화, 공급 제한, 그리고 중립적인 통화로 강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및 금, 은 같은 자산이 미국 달러의 평가자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쉔시아 루미스 상무위원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기반 국가 비전이라는 건데요. 2024년 4월 케네디는 미국의 재정 예산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이 투명성,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이 대통령 당선 시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연방준비제도에 이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제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필연적이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용이 되는 걸 보면 확실히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이 나오겠구나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5년 만에 최저치 시장이 보내는 방향성은 이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의 이제 중앙화 거래소 보유량이 2018년 11월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행동과 이제 시장 심리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소 보유량 감소가 의미하는 게 이제 뭘까요? 이거는 이제 크립토 분석가, 크립토 퀀트 분석가이니까가 이야기를 한 건데 2024년 내내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은 꾸준히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면서 장기 보유 전략을 채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즉시 매도 가능한 공급량을 줄여서 시장의 매수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과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보는 신뢰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철수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이제 줄어들고 이는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거래소 보유량 감소는 수요가 일정하거나 증가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하워드 러트닉 재무장관 지지, 트럼프 2기 비트코인 도입 주목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재무장관 후보로 이 하워드 러트닉, 이 켄터 피츠제럴드 CEO를 공개 지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이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정책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러트닉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이 X 계정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며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러트닉은 이제 트럼프 인수팀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활동 중이고, 이 금융 및 자산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부에서 이 지금 앨런 머스크의 입김이 계속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흐름 때문에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공동 대통령이냐 이런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엔 이제 트럼프의 참모들, 측근들의 이제 질투 어린 시선일 수 있겠죠. 워낙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가 같이 다니니까, 그리고 정책에도 이렇게 막 관여를 하는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질투 어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이 정부에서 뭐 큰 갈등이 없으면 아마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트럼프 효과로 12만 달러 돌파 가능성, 시장 과열 우려도라는 기사인데요. 전문가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딩 업체인 QCP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계획과 최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20bp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화된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QCP는 최근 트위터 게시글에서 비트코인이 10만에서 12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뭐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미 정부 예산을 일단 깎아본다. 머스크 트위터 식칼질 6시간 동안 엑셀 보며 삭감 뭐 이런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정부 효율성 기구를 맡은 앨런 머스크가 자기 기업에 적용했던 비용 절감 전략을 정부 기구에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기업에서 예산 삭감을 많이 이제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효과를 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 X의 기존 이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관행 자체를 벗어나서 이제 자체 생산 방식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한 사실도 있고, 뭐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그게 효과를 거둔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던 방식이라, 요게 이제 정부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요것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 정부의 효율성이 이제 필요하긴 하죠. 당연히 비용을 절감하면 어, 그만큼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다른 효과적인 곳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취지이긴 한데,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뭐 비효율성이나 아니면 안 좋은 점들도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강약 달러에 흔들리나 단기 조정 우려에도 장기 강세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강세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 BTC의 움직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시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달러 강세는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츠는 이 달러 지수가 주요 외환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106 저항선 바로 아래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달러 지수가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는 위험 자산에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쿠츠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비선형적이며 유동성 확대에 따라 더 높은 가격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겐슬러 해임 시나리오 알트코인 기회 위험 커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알트코인의 이제 폭발적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고점을 발견한 후에 이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상승 사이클 마지막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장경필 쟁글 리서치 센터장은 2020년과 2021년 당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 후반에서 약 40%로 낮아지며 알트코인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전망을 해야 되는데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하며 알트코인 상승장이 나오며 사이클이 종료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과 2021년 상반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대중들이 원하는 알트코인 폭등장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조정 상승 재개 가능성, 고래는 축적, 채굴자는 매도라는 기사인데요. 크립토 퀀트 이제 기구가 바로보철의 전망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건강한 조정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락 목표가는 이제 7만에서 7만 7천 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그만큼 이제 상승세가 이제 크게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형적인 전망이고요. 단기 및 중기 MA 위치는 비트코인의 강력하고 건강한 매수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하지만 7일 MA와 30일 MA 간 격차가 19%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8만 7천 달러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과 7만 7천 달러 수준으로 조정된 후 상승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모두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신규 유입된 고래들의 잔액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더 많은 고래들이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인 상황에서도 고래 세력의 축적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래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횡보 속에 솔라나 3년 만에 최고 기록, 새로운 사상 최고치 눈앞이라는 기사입니다. 솔라나 가격이 이제 하루 만에 13% 상승하면서 3년 만에 최고가인 242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솔라나 ETF 기대감과 그리고 네트워크 성과 개선에 대한 성과 개선을 이제 주요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 미국 내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발언은 이제 규제 완화 기대감을 높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솔라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이제 상위 코인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솔라나 그리고 리플도 똑같이 상승을 했고요. 큰 상승이 나왔죠. 리플도. 그리고 뭐 여기에 에이다, 카르다노도 상승률이 꽤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상위 코인들이 그래도 많이 힘을 발휘해줬습니다. 리플이 상승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스텔라도 똑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리플하고 이제 스텔라는 아직까지도 이제 같이 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 네트워크도 이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디파이 데이터 플랫폼이 이 디파이 라마에 따르면 솔라나는 탈중앙 거래소 시장 점유율에서 33.59%를 기록하며 이더리움을 크게 앞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네트워크의 이제 실질 경제적 가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네트워크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최고가 48시간 동안 비트코인 3,000개 매도라는 조정 국면 진입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도세가 나온 게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매도세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이 3,000 BTC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약 2억 7,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꽤 많은 양을 지금 시장에 매도를 했죠. 이러한 매도 움직임은 강한 상승 장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단기적인 조정이나 가격 정체를 암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기록된 93,400달러의 사상 최고가 이후 시장은 과열된 움직임을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과열이 많이 됐었죠. 실제로 과매수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하는 모습이고, 채굴자들은 아무래도 수익 실현을 해야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도가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채굴자들의 매도는 시장에 일부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강력한 수요와 시장 심리가 이를 흡수한다면 현재의 상승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지금 조정세가 나왔다고 해도 뭐 큰 조정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매도세가 나왔는데도 이 정도로 버티고 있다는 건 굉장히 힘이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마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매수 국면이에요. 84까지 찍었는데 지금 이제 최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 거의 다 왔죠. 거길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정 국면이라고 보통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국면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지금 일봉상으로 이런 이제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시간봉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일봉에서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앞으로 이제 횡보세로 이제 그 기간 조정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제 가격 조정으로 하락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 77,000달러까지도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과연 여기까지 조정이 나와주면 정말 이제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안 올 가능성들도 당연히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다양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재선의 이제 골드랠리 끝, 금값 3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는 기사인데요. 금값이 지금 3.1% 돼서 다음날 3.1% 폭락한 것에 포함해서 이달 들어 7%가 밀렸다고 해요. 그래서 금이 이제 하락세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만 했었는데 다시 하락 추세로 변환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금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으로 갔던 금액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찰스 호스킨스는 비전과 트럼프 효과라는데요. 카르다노 에이다가 사상 최고가를 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카르다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의 최근 행보와 발언이 시장의 낙관론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킨스는 최근 X의 카르다노 커뮤니티는 최고의 기업가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카르다노의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인 볼테르 업데이트가 인류가 구축한 가장 훌륭한 거버넌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리고 스페이스X를 방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마련 지원 의사가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카르다노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는 참고사항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